민주통합당이 어제 이명박 새누리 심판국민위원회를 발족시켰습니다. 위원장에는 박영선 의원을 임명을 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우겠다 이런 뜻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박영선 의원 직접 연결해서 견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선거운동 시작이 됐고요. 오늘 네. 선거 때문에 좀 바쁘시겠군요. 지금 제가 선거운동 하다가 예. 잠시 차에 들어와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중입니다. 예. 네. 아무래도 이제 구로울 지역 분위기가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상황이 네. 좀 어떻습니까? 지금 오늘 이제 처음 첫 유세차를 타고요. 예. 시내, 그러니까 구로 지역을 돌아다녀 봤는데요. 예. 많은 분들이 승리의 V자를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서 출근을 하고 계십니다. 예. 응원을 해주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일단 선거운동 첫날 그 시작은 굉장히 국민들 마음속에 있는 이 MB 새누리 정권에 대한 그 심판의 분노가 이제 서서히 표출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좀 목을 많이 쓰셨나요? 벌써 목소리가 조금 상한 것 같네요. 네. 예. 조금 그렇습니다. 예. 어제 민주통합당이 이명박 새누리 심판 국민위원회를 발족시켰고 이제 위원장이 되시지 않았습니까? 네. 어떤 뜻에서 지금 발족을 시킨 겁니까? 그동안에는 저희가 이제 MB 비리 특위를 운영을 해왔는데요. 예. MB 비리 특위는 주로 이제 민간인 사찰, 디도스, 또 BBK,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중심으로 활동을 해왔고요. 예. 어제 이제 MB 새누리 심판 국민위원회는 여기에서 보다 더 좀 확대를 시켜서 예. 언론 개혁 문제라든가 예. 4대강 문제라든가 민생 파탄 문제, 다시 말하면은 지금 지난 4년 동안에 물가가 너무 오르고 전셋값, 기름값 정말 살 수 없을 정도로 오르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심판도 함께 엮어가려고 좀 더 확대 개편된 것입니다. 네. 그러면 위원회 구성에도 좀 변화가 있습니까? 네, 변화가 있습니다. 10개 본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예. 이 10개 본부의 그 본부장을 맡으실 분들이 지난번 그 MB 비리 심판위원회는 주로 이제 법조인 중심으로 짜여져 있었고요. 예. 이번에는 그 민생 파탄 부분은 예를 들면 그 민생 파탄과 직결되어 있는 미소금융 전문가라든지요. 예. 또 노동 문제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와서 직접 해주시고요. 또 국민 여러분도 직접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제의 디도스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선관위의 디도스 의혹을 혼자서 외롭게 집중적으로 추적해 오셨던 그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김성호 목사님도 함께 해주셨고요. 예. 또 저희가 이 승리를 위한 정의의 기사단을 모집해서요. 국민 여러분과 함께 이것을 이제 펼쳐나갈 생각인데요. 저희들은 주로 이제 그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11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그 이슈와 맞는 현장을 찾아가서 국민과 함께 이것을 MB 새누리 정권을 심판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이제 공천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최고위원직 지금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MB특위 위원장도 마찬가지고요. 다시 맡으신 이유는 어떤 것 때문입니까? 제가 이제 그 최고위원 사퇴한 지 지금 일주일 좀 지났는데요. 예. 이번 선거가 MB 새누리 심판인데 이 심판이 점점 좀 다른 어떤 보수 언론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정권의 어떤 계획에 의하여 희석돼 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이 좀 상당히 있었습니다. 예. 당에서도 이 부분을 다시 추스려서 국민들의 마음속에 응어리 져 있는 부분을 우리 민주통합당이 대신 대변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요. 당에서 이것을 좀 맡아달라고 좀 간곡한 요청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총선을 앞두고 이 일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른바 이명박 저격수, MB 저격수 역할 다시 맡으신 건가요? 꼭 MB 저격수라기보다는요. 예. 국민들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투표 현장으로 모셔드리는 게 그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마음속에 분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1% 특권층을 위한 정책이 지난 4년 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이 99%의 국민들의 서민의 삶이 너무 피폐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민생 파탄에 대한 심판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사회가 지켜야 되는 철칙과 또 철학, 원칙인데 정의로운 대한민국 그리고 공정한 사회를 위한 이 철학이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인 사찰, 증거인멸, 선관위 디도스 공격, 그리고 대통령 주변의 각종 부정, 부패 이러한 것들이 부패공화국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이러한 그 MB 새누리에 대한 심판이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고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국민적 분노가 마음속에 저는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국민들이 갖고 있는 마음속의 분노를 저희 민주통합당이 투표로서 심판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야당으로서의 역할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이죠.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드러난 그 사건들,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건들이 이제 청와대 이제 불법 사찰, 증거 인멸 개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 당사자가 이제 장전 주무관이라는 분인데, 그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를 한 것으로 들었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추가로 좀 파악한 게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요, 예. 이 장진수 주무관 이외에도요, 여기에 관련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관련자들이 가지고 있는 각종 그 당시의 서류들이 아직도 그냥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예. 그리고 제가 그것을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미 보도에 나왔습니다마는 그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임태희 실장에게 그 보고가 됐고, 예. 또 그 임태희 실장 위에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는 각종 서류들이 지금 저는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지금 청와대에서 그 어저께 장성명 민정수석실 비서관이 해명을 했는데요. 예. 이분은 해명을 할 것이 아니라 저는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 장진수 주무관에게 돈을 전달한 사람으로 이미 지목이 되어 있고 예. 이분 스스로가 취업을 알선해 준 것으로 어저께 이제 그렇게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이러한 그 일종의 범법자들인데요. 이 범법자들에게 왜 대통령 비서실장이 위로금을 주며 청와대가 왜 취업을 알선을 해줘야 됩니까? 이것은 틀림없이 뭐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용호 비서관이 내가 몸통이다라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이용호 비서관조차도 지금 검찰이 그 수사를 아직 시작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압수수색 들어간 진경락 그 과장 같은 경우에는 이 진경락 과장이 그 당시에 검찰이 압수수색하지 않은 노트북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 이미 이제 알려져 있고 또 그런 진술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압수수색이 늦었습니다. 이미 어저께 그 검찰 압수수색 자체가 시점 자체가 매우 늦었는데 이렇게 검찰마저도 재수사 과정에서 정치 검찰의 행태를 못 보이고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저는 대한민국의 이 수사 조직 자체가 무너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위기감 같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박 의원께서 어제 그 장진수는 몸통 관련 진술을 자꾸 폭로하니까 겁주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한 것이다. 네, 이런 글을 올리셨죠? 네네. 예. 트윗 제가 그런 글을 올렸는데요. 예. 이 장진수 주무관이 검찰이 요구하는 대부분의 자료를 다 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도 이렇게 압수수색을 들어오는 것은 장진수 주무관의 추가 폭로에 대한 압박이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겁이 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 당시에 민정수석 아니었습니까? 예. 그런데 이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 저렇게 버티고 있는 한 밑에 일선 검사들이 수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수사 라인 자체가 당시에 민정수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장진수 주무관이 계속 추가 폭로를 하게 되면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두려움 같은 것들이 있지 않았나. 지금 국민들은 고양이 앞에 놓여 있는 생선을 과연 검찰이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주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더 한 가지 주목할 것은요. 새누리당의 박근혜 위원장의 이 민간인 사찰에 대한 태도입니다. 제대로 하려면 지금 권재진 법무부 장관 물러나라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단 한마디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MB와 새누리는 같은 통속, 한 몸통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이명박 대통령 사이에 어떠한 무슨 모종의 그 어떤 그 서로 간의 딜이 있었는지 이런 것도 의혹을 충분히 국민적 차원에서는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대통령에게 보고됐을 만한 정황, 이건 말씀을 좀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증거 자료도 일부 뭐 보신 거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말씀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어떠신가요? 추가로 이렇게 좀 공개할 만한 자료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런 자료들이 일부 좀 있습니다. 일부 예. 있는데요. 일단 검찰의 수사 상황을 좀 지켜보고요. 예. 그것들을 좀 추가로 저희가 더 사실 확인 작업을 거쳐서 발표하는 것이 맞지 않나 보고 있고요. 예. 이 장진수 주무관의 그 그러니까 이번에 검찰이 재수사를 하게 된 것도요. 예. 처음에 검찰이 하지 않으려고 했죠. 예. 주장대로 자꾸 고발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폭로의 어떤 강도를 좀 더 단계적으로 높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저희가 고발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요. 검찰 스스로가 이러한 정황에서 재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요. 그런 전례를 남기게 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검찰 조직이 무너집니다. 예. 국가수사기관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국가수사기관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저희가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미 지난번 민간인 사찰 수사 때의 수사 라인이 지금 법무연수원장으로 가 있는 노 전 서울지검장이고요. 또 이제 그 신경식 1차장 그렇게 돼 있는데요. 예. 그분들은 이미 직무유기를 한 것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박 의원님, 적절한 시기에 자료를 공개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검찰 수사를 지켜보면서요. 예. 수사를 지켜보면서 할 것이고요. 지금 서울지검장 최규일 서울지검장 그 라인도요. 직무유기를 하는 것은 아닌지 저희가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눈을 무서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른 사람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박 의원께서 공천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손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 문제는 지금 어떻게 접근하고 계신가요? 지금 덮어두신 건가요? 어떤 상황인가요? 그 보이지 않는 손은 제가 더 이상은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한 것은 일종의 어떤 그 경고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당 바깥에도 있고 당 안에도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이 당 바깥의 의미는 좀 제가 폭넓게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예. 예를 들면 재벌 개혁 부분과 관련해서는요. 작년 연말부터 이미 전경련을 중심으로 한 그 재벌들이 재벌 개혁을 주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어떤 그 모종의 어떤 작업이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혹을 제가 마음속에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어요. 왜냐하면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를 추진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고요. 예. 민주당에는 있긴 합니다만은 꼭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 몇 분 빠졌거든요. 예.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저는 이러한 것들도 보이지 않는 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 당 내부 쪽 얘기 이제 더 이상 하시기가 좀 곤란하시고요. 네. 당분간은. 예. 어제 월요일 날 안철수 원장 이제 강연이 있었거든요. 네? 이 안철수 서울대 교수요. 네. 어떤 특정한 진영 논리에 기대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한 게 있는데 어떻게 네. 좀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안철수 원장의 그런 이야기가요, 우리 사회의 어떤 그 중심축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번에 그 민주통합당 공천 과정에서요, 진보 인사들이 많이 들어오셨고, 또 진보의 가치를 저희가 존중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진보의 가치를 존중하는 만큼 또 이 중도를 추구하는 분들의 그런 어떤 목소리도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예. 그래서 공천 과정에서 저희가 그런 어떤 그 중도적인 그 시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조금 더 모셔왔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 안철수 원장의 이야기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박영선 의원님 선거 잘 치르시고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